그냥 가시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송 사장님. 차를 몰고 시내에 나와 일방통행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교통이 늘 혼잡하고 일방통행이 많아서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간 복잡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보니 나도 이 일방통행길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 그렇게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일방통행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글쎄 내 반대편에서 차가 한 대 비집고 들어온다. 여긴 분명히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는 막무가내로 내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자그마한 외제차를 몰고 와서 유세 부리는 거 보니 여간 같지 않고 보니까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사고 나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신보처럼 보이는 운전자였다. 난 안 되겠다 싶어서 빵빵거리며 클렉슨을 올려봤지만 속수무책으로 자꾸만 밀고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더는 들어올 수 없었는지 끝내 멈춰섰다. 그리고선 내가 후진으로 비켜줄 때까지 가만히 차를 정차시키며 서 있는 것이다. 난 계속 클렉슨을 울리며 비키라고 했지만 비킬 기미도 안 보였고 마치 국산차 주제에 어딜 난 비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운전자의 태도로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바짝 앞으로 조금씩 더 이동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차와의 거리가 어느덧 50cm 정도로 바짝 붙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 차는 움직일 기미를 안 보였고 나도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때였다. 그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후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정면으로 내 차를 쾅하고 살짝 박은 것이었다. 난 너 한번 당해보란 생각으로 좀 더 과한 제스처를 취하며 뒷목을 잡고 차문을 열고 나와서 그 조그만 외제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도 그 운전자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난 운전석에 있는 차 유리창을 손으로 톡톡 쳐보니 그제서야 차 유리문이 조금씩 열린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줌마였다. 그 아줌마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나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한다. 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일방통행인 거 모르냐고 하니까 자신은 몰랐다면서 이렇게 하면 알아서 비켜줄지 알았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다. 보아하니 그 유명한 김여사 중 한 명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괜찮냐면서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당황해서 엑셀을 살짝 밟은 것 같다며 자기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는데 동승자가 있나 보니까 동승자도 없고 살짝 박은 것이라 큰 문제도 없어서 여기서 그냥 쿨하게 끝낼까 하다가 그 상황에서도 그 아줌마 얼굴을 살짝 보니 주책맞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이거 보험 처리해야겠다고 장난스레 말하니 자기가 지금은 바빠서 그러니까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바로 드리면 안 되냐면서 수리비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 돈 박기동호에서 됐다고 하며 보험 처리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을 테니 어서 차부터 빼라고 하니까 막 어찌할 바 모르는 표정으로 후진으로 나가기엔 이 길이 너무 좁다며 당황해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차를 빼줄 테니 운전석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그제서야 운전석 밖으로 나왔고 난 그 조그만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서 후진으로 차를 빼줬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무나 감사하다며 지금은 자기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바쁘다며 명함 하나를 주는 것이다. 난 그 명함을 받아들고선 일방통행길을 빠져나와 잠깐의 해프닝과도 같았던 그 상황을 거쳐 본래대로 갈 길을 갔다. 그렇게 또다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아까 그 아줌마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다. 참 세련되게 예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세련된 겉모습과는 달리 운전은 미숙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며 얼굴이며 패션이며 정말로 그 나이에 비해 세련된 모습에 솔직히 아까 살짝 동공이 흔들린 건 사실이다. 그 생각을 하며 이 김 여사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 줬던 명함을 손에 들어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명함엔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다. 의상실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김 여사 패션 디자이너인 듯 싶다. 그렇게 럭셔리한 자동차에 럭셔리한 패션에 외모까지 갖추었는데 운전 실력은 김 여사라니. 그 모습을 보니 그 나이에도 참 귀엽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찰나 난 그 사모님 같은 아줌마가 준 명함으로 다음날 전화를 했다. 어제 일방통행길에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세상 반가운 말투로 그러시냐면서
자기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데 어제 경황이 없어서 자기 명함만 주고 내 명함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시간 되시냐고 하길래 퇴근하고 시간 된다고 하니까 저번에 보험 처리도 안 하신다고 하시고 자기 차에 타서 어려운 후진까지 직접 하셔서 차를 빼주신 것도 고마우니 오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 말에 난 잘됐다 싶어. 난 좋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저녁 약속을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뒤 김 여사가 나타났다. 그 나이에 늘씬하니 우아하면서 촌스럽지 않은 세련미가 돋보이는 외모다. 내게 인사를 하며 오래 기다리셨냐고 하는데 난 방금 왔다고 하니 어서 저녁을 먹자고 한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한정식 집이었는데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눈치였다. 그러면서 이 집은 비코스 요리가 괜찮다며 이걸로 할까요? 라고 하길래 난 괜찮다고 하니까 그녀는 직원에게 한정식 비코스 2개를 주문했다. 요리가 나오고 이 아줌마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오갔다. 자신은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을 전공했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1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한국에 오게 됐냐고 하니까 사실은 프랑스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 내 나라 조국이 그립고 자기가 하는 패션일 또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최근에서야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사실 운전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해 본 거라며 외국에서 지낼 때는 운전을 해주는 매니저가 따로 있어서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매니저가 딱히 필요도 없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전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그녀. 그런데 간혹 저렇게 일방통행기를 못 모르고 들어와서 사고를 종종 치는 일도 허다했고 운전도 미숙해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약간의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 난 이렇게 말하는 이 아줌마가 내심 마음에 들어서인지 몰라도 그럼 내가 제대로 운전 연수 시켜드린다고 말했고 이래봬도 운전 경력 40년인 베테랑이라고 말하니까 사모님같이 럭셔리하면서 우아한 그녀가 나를 보며 놀란 얼굴로 그러시냐며 어쩐지 어제도 후진하는데 너무 잘하셔서 놀랐다면서 자기도 언제 저렇게 해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난 그럼 언제 시간 내시라고 하면서 내가 운전 연수 제대로 시켜준다고 하니 갑자기 이번 주 토요일 어떠시냐고 하길래 주말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난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패션 디자이너인 사모님 같은 럭셔리한 이 아줌마와 토요일을 기약하며 우리는 헤어졌고 약속한 토요일이 다가와서 난 그녀를 다시 만날 준비를 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공원에서 우린 만나기로 했고 그곳에 도착하니 그녀가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만난 이 아줌마 역시나 아름답고 세련됐다.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누라도 운전 연수 한번 제대로 시켜준 적 없는데 환갑을 넘은 나이에 저렇게 세련된 여인에게 운전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서 그런지 좀 더 멋지고 좀 더 열심히 가르쳐 줘야겠단 열의가 생겼다. 난 그녀의 차조수석에 올라탔고 그녀가 운전하는 운전 습관들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그녀는 자신은 주차가 너무 어렵고 후진도 어렵다고 하길래 난 가로주차, 세로주차 등등 주차하는 방법을 손쉽게 알려주니 그녀가 너무나 신기하다면서 이렇게 주차가 쉬울 줄 몰랐다며 너무나 좋아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후진이 가장 어렵다면서 후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난 운전석 쪽으로 가서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그녀가 앉은 조수석 시트를 잡고서 멋스럽게 후진을 해보이니까 그녀가 아주 뿅간 얼굴로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후진을 잘 하시냐면서 한 손으로 후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다며 연신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급기야 그녀에게 더욱더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60대 환갑이 넘은 나이라지만 나도 남자는 남자니까 말이다. 그러다 점점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 찾아왔고 사모님 같은 이 아줌마는 나보고 저녁 드시고 가시라면서 자신이 잘하는 일식집이 있는데 거기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와 난 그녀가 잘하는 일식집으로 향했고 그녀는 고급 일식집에서 거창하게 고급스러운 메뉴들을 거리낌 없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회를 먹을 때는 소주랑 같이 마셔야 하지 않겠냐며 나에게 송 사장님, 소주 괜찮죠? 라고 하길래 난 괜찮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회에 소주를 마시며 운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점점 그녀에 대해 알아갔고, 그녀도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다. 취기가 약간 오르다 보니 그녀는 술에 많이 취했기에 난 그녀에게 좀 취한 것 같은데 이제 가자고 하니까 자신은 혼자 대리를 부르는 게 너무나 무섭다면서 나보고 대리 부르면 함께 자기네 집 앞까지 가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그 후 난 대리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함께 올라타 그녀 옆에 붙어서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술에 정말 많이 취했는지 이내 옆에 앉은 내 팔을 꽉 잡으며 나에게 눈을 감고 기대어 있었다. 어느덧 집에 도착했고 대리기사는 주차를 하고 돌아갔으며 그녀는 약간은 취한 상태로 여기가 자기가 사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은 고급스런 강남의 아파트였다. 이내 그녀는 나에게 송 사장님,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라고 하길래 난 모에 홀린 듯 사모님 같은 럭셔리한 그녀의 아파트로 따라 들어갔고, 그 뒤 우리는 그 뒤로도 종종 그녀의 운전 연수를 몇 번 해주었고, 그녀는 나와 친구처럼 애인처럼 더 가까워졌고 우린 더 자주 만났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다시 잠시 동안만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우린 기약 없는 작별을 했고, 그렇게 프랑스로 떠난 이 아줌마를 못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이렇듯 요즘도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 아줌마와 예전처럼 함께하고 싶은 오늘이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그때 그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